그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뭐 저는 월화수는 이 서울 서대문 홍은동 도장에서 소위 말하는 미치게 우리 도반들 한 19명이 아침 저녁으로 수련을 하고요. 그래서 목금토는 무주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또 지방에서 오는 분들하고 또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혼자서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즐기고 오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에서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 중에 딱 하나 태극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내일 모레 3.1절이 되면 이제 태극기 부대가 우르르 몰려 나가서 이제 모임을 한다 그래가지고 약간 태극기에 대해서 하도 군복에 선글라스에 빨간 모자에 막 우 쓰고 댕기고 태극기 들고 댕기니까 이 수국 꼴통의 상징이 돼가지고 조금 이 경원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말이죠. 우주를 그 나라의 국기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태극기를 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조선의 마지막 왕이 고종인데 이 고종이 얼빵해가지고 나라를 다 말아먹었다 해서 욕을 엄청 하잖아요. 한일 합방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막판에 딱 하나 잘한 게 대한제국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대한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박영효가 만국회의인가 어딘가 갈 때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어떻게 들고 갈 거야 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준 게 대한제국의 이 상징이 태극기를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 태극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전형적으로 주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이 소위 말하는 양이가 나오고 양이가 사상을 낳고 사상의 팔개를 낳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설명하는 게 주역인데요. 이 주역을 누가 만들었냐? 주문왕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제 중국 역사의 하상주로 이제 기록된 역사는 하상주로 시작을 하고 그 이전은 중국의 신화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그 삼황오제를 갖다가 자기들 선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삼황이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제 염제신농, 그 태호복희, 황제헌원 이 세 사람을 삼황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우주 변화의 원리 주역을 만든 사람은 태호복희라 그럽니다. 태호복희가 하도 낙설한 우주 변화의 원리를 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갖다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면서 주역의 근원이 됐다고 하는데 하도와 낙설하고 하는 게 사슴 등 껍데기에 떨어져 있는 거 점을 보고 알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태호복희를 알려면은 기록된 우리 고대 역사 중에 환단고기를 보면은 제5대 태우의 환웅천왕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태호복희가 하도 낙서를 만드는 게 주역이 시초이다 보니까 그 태호복희가 자기들이 말하는 중국 애들이 말하는 삼황의 한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18명의 환웅 중에
5번째 환웅, 태우의 환웅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역사서 환단고기에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태호복희가 만든 하도 낙서의 주역의 원리가 우리나라 태극 기록할 때 저기 중국의 조상 태호복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고 중국 놈 국기를 쓰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 이게 음양의 원리, 우리가 이 중국 역사가 말이죠. 지금 우리는 자꾸 이 땅덩어리 경계가 있고 보초가 있고 비자를 발급하고 하는 이 영토 중심의 중국 역사를 이야기하게 지금의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면은 우리나라 태극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의 원뿌리가 미우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태평양상에 있었던 그 미우 제국의 영적 DNA가 하염없이 흘러내려오고 지금까지 왔는데 시간상으로 따진 이 역사의 기록은 우리 같은 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시간과 공간은 우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시간을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 중국 대륙과 유라시아 중원 이 대륙, 초원 목초지대의 큰 대륙의 역사는 초창기 만년의 역사 중에서 신석기, 구석기 시대를 합해서 만년의 역사 중에서 초기 5천년은 완벽하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후기 5천년이 중국 하상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초기 5천년 역사를 알게 되려면 이 주역은 반드시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라, 은나라까지는 동이족이라고 사마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나라 시대의 주역을 만들었는데 그 주역이 인치하고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908괴를 갖다가 이야기하거든요. 8괴라고 하는 게 주역의 별거 아닙니다. 자연 현상을 갖다가 그냥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그저 건공감리, 이소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물, 불, 바람, 구름 뭐 이런 것들 쪼개 쓰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뭐 태극기 내사괴라고 하는 거는 태극이 사상을 낳고 하는 것 딱 그걸 상징화하는 게 태극기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하얀 천에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검은색의 네 궤. 저는 이걸 명상을 할 때 이 태극기를 머리 속에 딱 그려가지고 상을 갖다 한번 띄우게 되는데 이 상을 띄우면 태극기, 그 태극 안에 그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글이글 불타는까지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우주 변화의 원래 지금은 양이라 태극이 양일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양으로만 구분해놨는데 원래는 삼태극이었죠. 그 삼태극이라고 하는 게 단순합니다. 태극, 무극, 환극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음양으로만 딱 확담을 지어가지고 두 개의 태극으로 나눠버렸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상을 이제 건곤, 감리, 하늘, 땅, 물, 불, 이거만 딱 만들었는데, 이게 태호, 복희, 하도, 낙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태극기입니다. 태호, 복희가 환단고기에 나오는 제5대 이 태우의 천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답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존재 그 자체를 우주와 하나 되는 그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와 하나 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변화 원리를 내가 한다라는 그 뜻으로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면은 창조주의 천손족의 자손들이다 하는 그 뜻을 품고 있는 게 태극기입니다. 저 태극기 들고 나는 거 그래가지고 뭐
강화문에 모인다 그래가지고 수구 꼴통 어쩌냐 하는데 수구 꼴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인들은 면면이 머릿속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환웅은 그 환웅의 그 바로 위가 환인천재고요. 그 환인천재가 환웅천왕을 이쪽 중국 대륙 쪽으로 인구 분산 정책에서 내려보낼 때 그때 보는 게 천부의 세계를 가지고 홍익인간 제세유화를 모덤으로 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내가 나온 곳이기 때문에 그 왔던 사람 중에 일파가 중국 전 대륙에 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 중에서 태호복희가 만들었던 우주 변화의 원리, 이것이 태극기의 시초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우리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상징이 아닙니다, 저게. 아니, 만일 저게 중국의 상징이라면 우리는 그냥 뿌리 없는 개새끼들이죠.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부터 말이죠. 그 진시황의 분서 갱유 사건에 그 많은 책들을 다 불살랐을 때 주역을 왜 남겨두었냐. 우리가 알기로는 그 점서니까 그냥 놔두라 그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진시황 자체가 동이족이니까 우리의 뿌리가 되는 우주 자체에 대한 이 원리,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책은 놔두라 그런 거거든요. 그 주나라 시대 얘기라 그런 이 주역의 원리가요. 극히 일부분의 하나가 이 점치는 부분입니다. 자연 현상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근데 그 점을 칠 때, 주역의 점을 칠 때 제일 중요한 사상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의 무화 작업입니다. 내 자신을 텅 비우라. 텅 비워야만이 변화의 원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하는 게 느껴진다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텅 비우느냐. 그게 수련의 원리를 그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진시황도 결국은 주역을 남겨둔 이유가 저게 영생의 비법이라 그래가지고 남겨둔 거거든요. 나중에 물질적 몸까지 영생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약을 구하라 그게 인삼이다 어찌다 하고 나중에 구전으로는 내려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동이족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정신수행법 이 자체가 주역의 의식의 무화 작업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의식의 무화 작업을 가지고 이제 이 영생의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이 양반이 책도 남겨둔 거거든요. 참고로 주역 점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의식이 무하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죠? 황하강 유역에 일어나는 그 갈대를 시라 그랬거든요. 그걸 50개를 묶은 것을 시책이라 그럽니다. 그 지금도 우리 정부 시책이다 어떤 시책을 이야기하는 게 그 점칠 때 갈대 묶음을 시책이라 그럽니다. 그게. 거기서 한 개 뽑아내가지고 세 개씩 만들어가지고 한 개를 뽑아낸 걸 효라 그러고 세 개 묶은 것을 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괴 세 개가 남게 되면 1부터 9까지가 우주 변화의 전체적인 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점쟁이들이었죠. 근데 그게 점이라고 하는 게 의식의 무화 작업에서 시작이 된다. 의식의 무화 작업은 이 신명, 그다음 화허의 과정에 들어가야만이 이 점이 가능하다. 그 주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음양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음양이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계를 낳는다. 팔계가 천지 자연의 운행 법칙이다. 이걸 딱 하나의 상징으로 그려놓은 것이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태극기를 들고 나가고 달고 움직이고 하는 것 때 조금 의미 깊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태극기의 자손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